안녕하세요. 첫 주차에는 데이터 과학과 통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면 떠올려 볼 수 있는 단어들을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과목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통계학 입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통계학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가 나오고 딥러닝,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냥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하나의 뭐 통계학의 입문, 그러니까 통계학에 관련된 분야 내지는 뭐 인공지능에 관련된 분야라고 하기보다는 자, 데이터 과학이라는 그런 용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의 소개 동영상에서도 여러분이 보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 그래서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굉장히 용량이 큰 그러한 데이터니까 빅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이제 데이터 어널리틱스라는 용어가 나오죠. 용어가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이 데이터 어널리틱스라는 이 부분이 데이터 분석, 단지 그냥 일부 작은 데이터에 대한 예측 모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데이터 과학에서 말하는 데이터 어널리틱스라는 거는 자, 데이터 큐레이션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추출이나 변환,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를 또 하나의 큰 하나의 갈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히스토그램, 산점도 이런 간단한 그래프 몇 가지만을 얘기했는데 요새 말하는 데이터 시각화라는 거는 공간지도 분석 아니면 굉장히 다차원 그래픽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전통적인 어떤 통계 기법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 안에 포괄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발견을 한다. 이러한 과정, 이러한 총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데이터 과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인사이트를 창출한다. 그것이 데이터 과학의 목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어떠한 것이냐. 첫 번째는 일단 기본되는 통계적인 개념과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통계학 입문을 오픈한 것은 자, 데이터 과학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자, 이 정도의 통계학 지식은 기본적으로 혹은 통계적 개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라는 걸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라고 썼는데 데이터 큐레이션 파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다루기 이렇게도 썼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부분부터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DB를 구축하는 과정, 그 다음에 관리하는 과정, 그 다음 분석하는 과정, 그러한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요새는 데이터 시각화 부분이 굉장히 커져서요. 어떤 기계학습 기법 이 정도 범주처럼 데이터 시각화도 하나의 과목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데이터 시각화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기법들이 개발되어 있고 또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간지도 분석 혹은 다차원 그래픽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분석해서 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데이터 윤리라는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터의 정직성,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자로서의 어떤 윤리, 연구자로서의 윤리, 자,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과학이라고 한다면 데이터 과학은 하나의 이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과학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데이터 도메인에 대한 지식과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도메인이라고 한다면, 자, 화학, 뭐 물리학, 아니면 뭐 신소재,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혹은 기업에서도 뭐 금융권 아니면 제조업 분야, 자, 각각의 분야에서 모든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자, 분석자가 데이터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또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 능력도 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이터 과학의 한 가지 예시인데요. 시각화죠, 시각화. 자, 이것은, 이 그림은, 지금 이 움직이는 그림은, 미국의 그 연령별 혹은 연령별 그리고 그 남녀별, 성별 그 인구 분포를 보여주는 건데 1950년부터 현재까지는 있는 데이터고요. 그리고 현재부터 2060년까지는 예측되어지는 그러한 인구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시각화 그래프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는 그 데이터 분석 결과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데이터 과학의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핀란드의 그 의료 데이터 프로젝트에 관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있는 그 빅데이터 그 프로젝트고요. 이제 핀젠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빅데이터 프로젝트입니다. 핀은 그 핀란드인에서 나온 거고요. 젠은 그 유전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그 굉장히 주목받는 이유는요. 유전자 정보를 지금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의료 정보까지 통합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병원을 가서 어떤 검사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고 어떤 약을 먹고 이런 거에 대한 트래킹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 유전자 정보를 같이 통합했기 때문에 뭐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6개월마다 데이터는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관절염과 당뇨병에 대해서 개인 맞춤형 개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가 저희가 그 가장 얻기 어려운 데이터이고 또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데이터이고 또 개인의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한 연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상당히 기대되는 그러한 그 데이터베이스고 또한 그 데이터 과학을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터로 뭔가 분석을 해서 정말 새로운 인사이트를 창출하고자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번 그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통계학 입문 그 앞부분에서 그 배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그 통계적인 개념과 지식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데이터 오픈 소스. 자, 지금 이 전 세계에 우리가 공공 데이터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에 오픈 소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오픈 소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첫걸음. 결국 첫걸음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요약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의 중심 위치와 뭐 3포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시각화,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에서 그 확률 분포는 뭐 여러분이 확률 그러면 조금 뭐 지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확률 분포는 자, 왜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우리가 데이터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